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도 2회 기출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유통의 전방 흐름 기능으로 옳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전방 흐름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생님 많이 설명드렸지만 생도 소소에서 소비자 쪽으로 가는 흐름이 전방 흐름, 그리고 반대로 가는 흐름이 후방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또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또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해주는 역할을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에 뭐 소유권 이전이야 당연히 전방 흐름이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니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금융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금융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과 관련된 무언가다라고까지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실 텐데, 금융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금융은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 근데 이 돈을 빌려준다라는 금융이라는 기능은요, 사실 돈을 빌려주는 거는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해 주는 것도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고요. 받아야 될 건 안 받으니까.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자신의 생산 자금을 그러니까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생산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융이고요.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생산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도 또한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기능은 생산자도 할 수 있고 도매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후방을 합쳐서 쌍방 흐름 기능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전방 흐름도 되고 후방 흐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전방 흐름 기능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제껴주시는 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금융은 전방이랑 후방 다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랑 3번에서는 가장 쉽게는 대금 지급이라는 이 기능이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물건을 사고 돈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방 흐름이 아니라 후방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가장 쉽게 주문이라는 이 부분 보시면, 주문은 물건을 주문하는 거니까 도매상이 생산자한테 하는 거고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하는 거고 소비자가 소매상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 바로 제껴주시면 정답은 5번만 남는데요. 소유권 이전,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게 전방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랑 물리적 보유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고요. 판매 촉진은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촉진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개방적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개방적 유통경로라고 하면 특정한 지역에 다수의 유통경로를 두고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을 유통시키려는 전략이다라고 보셨고요. 개방적 유통경로에 해당하는 제품은 편의품, 의자, 저관여 제품일 확률이 크고, 예를 들어서 사탕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이때 편의품, 저관여, 사탕에 해당하는 설명은 정답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관여도가 낮은 제품이다 라는 부분이어서 동그라미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선매품 또는 전문품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갈게요. 상품 계열에 따른 소매상의 분류 중 기역의 소매상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선생님이 편집할 때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었어요. 계열 내 상품의 깊이 세로 파트에서 저와 고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여러분들 쉽게 문제가 풀리셨을 거예요. 이거를
안 바꾸고 푸셨으면 조금 물음표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책부터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괄호축부터 보시면요. 상품 계열의 폭이 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폭은 상품 계열의 다양성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성. 그래서 상품 계열의 폭이 낮다라고 하면은 전문점에 해당을 하겠죠. 일단 기억은 상품 계열의 폭이 낮아야 되는 거고, 상품 계열의 깊이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문점이면서 계열 내 상품의 깊이가 깊은 거면 고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갖춘 전문점이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품 제껴주고 생활필수품 제껴주시면 결국에 남는 거는 정답 1번 자동차랑 귀금속이랑 고급 의류 가격이 고가격이면서 상품 계열의 폭이 낮은 전문점 계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제품들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아래 글상자의 설명과 관련된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효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여러 종류의 원두를 포대 단위로 구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원하는 양만큼만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 종류의 원두를 포대 단위라고 하면 굉장히 대량이잖아요. A포대, B포대, C포대를 샀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분할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만 커피 한 잔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은 처음 보셨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일은 뭐냐면 장소 효용이랑 시간 효용이랑 소유 효용은 제낄게요. 장소 효용은 운송에 관련된 내용이고 시간 효용은 보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유 효용은 매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1번이랑 5번이 남는데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처음 하는 내용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 형태 효용인데 형태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품의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지금 포대 단위로 있었던 원두를 커피 한 잔으로 가공했잖아요. 변형시킴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을 우리가 형태 효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형태 효용의 개념 잡아주시고 커피에서 이제 원두에서 커피로 형태를 바꿨다. 요 정도로 이제 의미 파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갈게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용량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소포장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중간상의 분류 기능은 무엇인가? 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상의 분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직접, 그 다음에 분류, 분할, 그리고 구색 기능 이렇게 4가지를 배우셨었어요. 직접은 여러 명의 생산자들로부터 도매상이 물건을 사오는 행위를 직접이라고 했고요. 도매상이 이렇게 사온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종류를 분류하는 거를 분류라고 했고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분할은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작은 단위로 소단위로 소매상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소단위로 나누는 거를 분할이라고 했고 소매상이 여러 명의 도매상들로부터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분할된 물건들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맞춤으로 진열을 하는 기능을 바로 구색이라고 했죠. 구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답은 소포장을 구매한다라고 했으니까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 파트 잘 들으셨으면 기억해 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볼게요.
소비자 기본법 내용이 나왔는데, 자, 법 문제는 우리 안 풀 거지만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꿀팁 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법 문제에서는 숫자 나오면 좀 찍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1, 2, 3, 4, 5번에서 쭉 읽어보셨을 때 숫자 2번 나왔어요. 3년이랑 3천만 원. 여러분들 좀 삘이 끌리는 곳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됐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우리 같이 3천만 원 찍어주기로 조금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건강과 미용 컨셉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건강은 영어로 헬스, 미용은 뷰티. 바로 정답 골라주셔야죠. 정답 5번 드럭스토어이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출이랑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 경로 파워 중 준거력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준거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혹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도덕 교과서 같은 곳에서 준거 집단이라는 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준거 집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같은 이런 집단이 준거 집단이에요. 뭔가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의 집단에 속하고 싶은 어떤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시면 1, 2, 3, 4, 5번에서 5번에 판매업자가 공급업자에게 일체감을 갖거나 뭔가 동질성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 및 능력, 이게 바로 준거력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준거력의 개념이 안 잡혀 계시다면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 및 능력, 요 정도로 키워드 잡아주시고 현관펜 쳐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준거 집단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같은 존재,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소매상 수명주기 이론. 자, 수명주기 하면 우리 키워드 도입, 성장, 성숙, 쇠퇴로 잡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정답 1번 바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키워드 잡아드렸듯이 다른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그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상식 문제고요. 명백히 옳거나 그른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을 수도 있다라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A를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고 B를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인데요. 정답은 3번이고요. 주변 상황과 분리해서 나만의 직감을 믿고 따른다라는 점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3번이랑 4번이랑 아예 반대 설명하고 있어요. 4번에 관련된 사람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판단해 본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나만의 직관을 믿고 따르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 정도로 상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11번 갈 건데 11번 법문제 나와요. 법문제 나와서 요거 틀린 설명인데 그래도 혹시나 마트에 장 보러 많이 가시는 분들은 상식 문제처럼 푸실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정답 1번인데 매월 1일 이상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가 매월 1일이 아니라 매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마다 이틀 이상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함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판매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조직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친근감, 공손한 공감 등을 표현해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책임 때문에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할 때 요거는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은 감정노동. 요즘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절대 진상 부리는 고객은 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가요. 자, 13번 갈게요. 유통업체 중에 다음의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셀프 서비스 형태라는 말도 나오고요. 오프 프라이스 기억나세요?
오프 프라이스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설명드렸는데 가격에서 멀어졌다, 할인한다 이런 내용이고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백화점의 비인기 제품이라든지 2월 제품이라든지 재고품, 지난 상품들을 30%에서 70% 정도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설명은 이제 아시겠죠? 아울렛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14번 갈 건데요. 상식 문제예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자, 우리 성희롱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죠? 아마 매번 기출마다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공식적인 회식 직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회식을 하고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동료나 상사랑 또는 후배 동료랑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상대방이 저를 성희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 맞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 다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 정도 기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매장에서 고객을 안내할 경우 판매원의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판매원의 자세 물어봤으니까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고 정답은 2번입니다. 고객이든 판매원이든 여성의 경우에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여성이 앞서도록 한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선생님이 요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1번에 안내는 고객의 뒤에서 하고 수행은 고객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안내를 고객의 앞에서 하고 수행을 고객의 뒤에서 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방향을 가리킬 때 손과 눈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하여 어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방향을 가리킬 때는 손과 눈의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게 해서 일관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계단을 올라갈 때는 판매원이 고객의 앞에서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고객의 뒤에서 걷는다라고 하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판매원이 뒤에서 내려갈 때는 고객의 앞에서 걸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원칙이냐면 뭐 길을 걷든 계단을 올라가든 계단을 내려가든 할 때 판매원의 얼굴이 고객의 얼굴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판매원이 뒤에 있어야 얼굴이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고객의 앞에 있어야 판매원의 얼굴이 더 아래쪽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안내 시에는 고객보다 한두 걸음 앞서서 걸어가되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고객보다 한두 걸음 앞서서 걸어가되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고객이 나의 발걸음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자세가 판매원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이겠죠.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고객 불만의 처리 방법 중 MTP법을 적용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MTP 선생님이 강조 많이 드렸어요. Man, 그리고 time, 그리고 place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MTP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객의 불만이 생겼을 때 자, 요거는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주실 게 뭐냐면 고객의 불만이 생겼을 때는 문제에 MTP법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바로 해결을 한다라는 답이 맞아요. 그런데 고객의 불만이 생겼는데 문제에서 MTP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바꿔라, 시간을 끌어라, 시간을 좀 쿨타임을 가지면서 고객을 진정시켜라, 그리고 장소를 바꿔라, 이렇게 MTP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라는 선지는 절대 골라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시면 정답은 5번이 돼요. 판매원이 단독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즉시 해결한다 라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MTP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MTP라는 말이 안 나왔다라면
판매원이 고객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도 이제 굳이 한번 연결 지어보자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조용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다. 장소를 바꾼다라는 거니까 이게 플레이스에 해당하겠죠. 매장에서 소비자 상담실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플레이스. 판매 사원에서 판매 책임자로 담당을 바꾼다. 이거는 man이겠네요. 사람을 바꾼다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난 고객과는 약간의 냉각 시간, 쿨타임 갖는다라는 거니까 타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확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상식 문제고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미치는 현상은 정답은 2번 후광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토익 점수를 990점을 맞았어요. 토익 만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토익 990점을 맞은 사람은 영어 스피킹을 진짜 잘할 거야. 프리토킹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일반적인 견해가 있잖아요. 토익 990이면 당연히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토익 990이라는 이 점수는 리스닝이나 리딩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킹이라는 관련이 없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토익 990이라는 이 점수만 보고 와, 이 사람이 영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잘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후광 효과. 토익 990점이라는 이 점수가 그 사람의 후광을 비치는 것처럼 효과를 준다라는 내용으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갈게요. 판매원이 매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판매원이 매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쭉 읽어보시면 업무 준비, 제품 수납, 제품 진열, 정보 전달 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상품화 계획 및 구입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품을 만드는 걸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판매원이 아니라 오히려 점장이나 본사의 관리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판매원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상인 도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상인 도매상의 키워드는 선생님 많이 강조드렸듯이 소유권이 키워드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가 재판매하는 도매상이 상인 도매상이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정답 2번 완전 기능 도매상과 한정 기능 도매상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도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도매상은 최종 판매상이므로 마케팅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 최종 판매상, 즉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인은 도매상이 아니라 소매상이죠. 우리 이거 1강부터 개념 잡고 넘어가 주셨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객 안내 시에 판매원의 응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상식 문제고 쭉 읽어보시면 정답 5번 나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님을 인계할 때에는 땡땡씨를 따라가세요 라고 지칭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판매사원이 고객에게 어떤 안내를 할 때 땡땡씨라는 식으로 특정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비즈니스 매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의 이름도 고객한테 친근함을 표시한다고 고객의 이름도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돼가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예요. 이름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요거는 너무 쉬워요. 그쵸? 초기에는 고품질 고가격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저가로 내려가요. 니은은 초기에 중저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고가로 올라가요. 그러면 기역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하향이다 아시겠죠? 니은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중간 수준의 제품에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고가와 저가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쌍방향이네요. 정답 1번 나오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될 거예요. 주력 상품은 쇼카드나 POP 광고보다는 가격 정책에만 의존하여 접근한다라고 하는데요. 가격 정책에만 의존하여 접근한다라는 말은 할인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주력 상품은 다양한 광고 수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격 할인도 이러한 주력 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쇼카드도 사용하고요. POP 광고도 사용할 거예요. 전부 다 사용을 할 거고 특히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자면 가격 할인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할인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24번 상식 문제예요. 정답 5번이고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호칭은 언니 또는 이모 등의 호칭을 활용한다. 고객한테 언니라든지 이모라고 하면 고객이 정말 기분 나빠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바로 나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고객에게는 존칭으로 고객을 부른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25번 가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별로 경로 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일단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면 여러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가지의 제품 수명 주기 키워드 잡으셨잖아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도입기에는 이 신제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강력한 광고 활동이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네요. 아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광고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도입기에는 충분한 제품 공급을 위한 시장 범위 역량을 지닌 경로 구성원을 확보해야 된다. 보시면 도입기에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지역에 우리의 제품을 유통을 시켜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성장기에는 기존의 경로 구성원들만으로 수익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떤 제품이 출시가 돼서 성장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빵 뜬 거예요. 빵 떠가지고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성장기에 기존의 경로 구성원들만으로 수익을 유지한다? 아니죠. 경로 구성원들을 더 많이 추가해서 수익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봐야 성장기겠죠. 기존의 경로 구성원들만으로 수익을 유지한다라는 이 특징은 성장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4번이랑 5번도 꼭 읽어주시고요. 특히 4번에서는 경로 구성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계속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이 성숙기에는 기존의 고객들을 단골 고객, 즉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26번 가겠습니다. 기업 진열 방식은 하사관의 줄무늬 계급장, 선생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진열대를 배치한 이런 계급장처럼 생긴 모양을 선생님이 키워드로 잡아드렸었고요. 정답은 4번 쉐브로닝이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 잘하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고 27번 관여도 갈게요. 관여도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자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 정도를 관여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여도가 높다, 잘못했다. 관여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벤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관여도가 낮다라고 하면 사탕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답 바로 2번 나와야죠. 관여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관심도가 낮다. 여기까지 맞는데 소비자는 좀 더 많은 상품 정보를 필요로 한다? 아니죠? 소비자는 좀 더 많은 상품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쳐야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28번 갈게요. 상식 문제고 불평 처리를 위한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정답 5번 가주셔야 되고 1, 2, 3,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건데 5번 보시면 고객과의 논쟁에서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도가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론 짓도록 한다라는 부분 X 쳐주시고 만약에 고객이 도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같이 써볼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여 고객이 스스로 요구를 철회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겠죠. 그게 비즈니스 매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9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상품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선매품 설명, 2번 보시면 전문품 설명, 3번에 충동 상품, 계절 상품, 5번에 내구재 상품 등등 들어갑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정답 2번 될 건데요. 전문품은 소비자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정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 부분은 전문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편의품에 대한 설명으로서 전문품이라고 하면은 상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상품을 전문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벤츠 생각해 주시면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벤츠 사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 상표, 그 벤츠라는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그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30번 갈게요. 다음 각각의 진열 기법과 각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언어 문제 푸시듯이 푸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수직 진열 보시면 소형가전 친구류처럼 동일선상에서 다양한 종류를 비교하는 아이템이라고 해서 동일선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가로로 어떤 물건들을 쭉 배열을 했을 때 동일선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붉거나 노란 과일과 초록색 채소, 지금 색깔 강조했잖아요. 색깔 강조했으면은 컬러 진열. 그 다음에 건강을 테마로 한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음료 아이템, 어떤 특정한 주제를 테마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별 진열이 맞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4번이랑 5번은 위에 설명이랑 아래 설명이 바뀌었어요. 일반 가격 상품, 고가 상품, 기능성 상품 등 가격이 다른 아이템이 가격별 진열이 되는 거고 금색, 은색, 붉은색, 검은색 냄비처럼 동일한 아이템이 컬러별 진열이라는 설명에 속하게 되겠죠. 자, 31번 갈게요. 소비자는 서비스의 구매 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비스 구매 후 평가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관점의 기본 전제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동안에 소비자가 지각한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 지각한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지각된 행동 통제 이론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골라주셔야 되고 이거는 만약에 이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네모칸 안에 있는 지문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 몇 개만 잡아주셔서 그대로 정답으로 연결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32번으로 레이아웃 문제 갈게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그 매장을 도면을 보듯이 보았을 때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라는 내용으로 뭐 격자형이라든지 자유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레이아웃이란 효율적인 매장 구성이나 상품 진열, 고객 동선, 작업 동작 등을 위한 일련의 배치 작업을 말한다. 맞는 설명. 점포의 입구 쪽에는 가격 단가가 낮은 상품. 여러분들 그 입구 쪽 편의점 입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껌이라든지 초콜릿, 사탕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가격 단가가 낮은 상품을 배치를 하고 안쪽에는 가격 단가가 높은 뭐 양주류, 와인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격 단가가 높은 상품을 배치한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판매자 관점에서 본 상품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 너무 틀렸죠. 판매자 관점에서 레이아웃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매장의 최우선 목표가 뭐냐면 결국에는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건데 판매자 관점에서 배치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 관점에서 레이아웃을 배치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점포 입구 쪽에는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점포 안쪽에는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 배치한다라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2번이랑 4번이랑 100%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점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고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목표는 뭡니까? 충동 구매 유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밑에 33번 갈게요. 상식 문제입니다. 자, 어이구 잘못 넘어갔네. 자, 보세요. 점두에 가까운 장소는 선생님이 점두의 개념 설명드렸는데 점두는 점포의 머리예요. 점포의 머리는 편의점으로 따지면 딱 출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판매대 있는 그 장소 있죠. 거기를 이제 점두라고 하는데 점두에 가까운 장소는 후방보다, 후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보다 상품의 노출 빈도가 더 높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점두 쪽에 상품의 노출 빈도가 높으니까 충동 구매 상품을 배치를 하거나 또는 편의품을 배치하게 되겠죠. 후방은 상품의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방금 위에 문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양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사람들이 평소에 잘 찾지 않는 고가 상품들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운데 5번에 있는 개념 하나만 잡을게요. 소비자의 눈높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그보다 높거나 낮은 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보다 노출 빈도가 더 높다로 고쳐주셔야 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론 파트에서도 배우셨지만 골든존, 마치 황금이 들어가 있는 구역과도 같다라고 해서 골든존이라고 불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시점, 판매 시점 기억나시죠? 시점에 맞추어 수행하는 판촉 방법으로서 세일이나 판촉과 같은 행사 분위기를 연출하고 충동구매 키워드 잡아주시고 예를 들어 포스터라든지 가격 카드, 스탠드, 풍선 등을 다 합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POP, 광고, 포인트 오브 펄체이즈.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했었냐면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POP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35번 너무너무 쉬워요. 촉진 믹스 중 판매 촉진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촉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포피에 들어가는데 포피 중에서도 프로덕션에 해당하죠. 촉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광고 그리고 판매 촉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광고 말고 나머지 모든 종류들 다 합쳐서 판매 촉진이라 부르니까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샘플이라든지 할인권, 가격 할인, 경품 전부 다 판매 촉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36번 가시면 파라슈만이 제시한 서비스 품질의 격차 모형.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선생님은 이 파라슈만의 이론을 달달 외우라고 추천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파라슈만 문제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이거 달달 다 외워가지고 한두 문제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론 파트 공부하셔서 세네 문제 더 맞추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외워주셔도 좋겠지만 추천은 안 드린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파라슈만이라는 사람은 서비스 품질의 격차를 따질 때 5가지 격차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격차 1부터 5까지 한번 가볼게요. 1, 2, 3, 4, 5. 이제 가면은 1번은 뭐냐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있잖아요. 고객 기대와 경영자의 인지 사이의 격차.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경영자가 그 기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격차가 생겨요. 격차 2번은 뭐냐면 경영자 인지와 이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표준 사이의 격차가 또 생길 때 격차 2번. 그 다음에 3번이 서비스 전달 격차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서비스 전달 격차는 뭐냐면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격차가 생긴다고 보았어요. 그 다음 격차 4번은 시장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격차.
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고객의 서비스 격차. 이렇게 5가지 격차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중에서도 세 번째, 문제에서는 세 번째를 물어보고 있죠. 세 번째는 전달 격차로서 우리 친절하게도 이 전달 격차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서비스 전달을 위한 품질 기준과 실제 전달된 서비스 품질 간의 격차를 의미한대요. 다음 중 전달 격차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3번 서비스 전달 격차에서 사람 관련, 시스템 관련, 그리고 기술 관련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되는 거고, 상향적 의사소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달 격차 4번, 전달 격차가 아니라 서비스 격차 모형 4번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종업원의 서비스 수행 의지니까 사람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종업원의 직무적합, 다시 한번 사람에 관련된 내용. 회사의 부적절한 지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부적인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셨을 건데 요거는 틀리셔도 괜찮다라고 선생님이 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자, 37번 얼마 안 남았어요. 37번 갈게요. 고객 동선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되고, 고객의 동선과 직원의 동선은 가급적이면 분리되어야 하지만 짧게 중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을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으나 여러분들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셨을 때 생각나시면은 그 판매원 분들이 중간중간에 재고 채워 넣으시는데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재고를 채워넣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최소화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답 4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5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에서는 매장 레이아웃을 계획할 때 고객 동선은 상품 진열 이후에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고객 동선을 먼저 고려하고 고객 동선에 맞춰서 상품을 진열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전이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직원들이 물건을 매장 곳곳에 진열해야 하므로 직원 동선이 길수록 매출이 올라간다. 직원 동선은 짧게 해야 그 매장 관리의 효율성이 올라가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겠죠.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상품 진열은 고객 동선을 끊어 놓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아,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매장 내부에서 고객 동선을 끊으면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5번 잘 팔리는 상품들을 주 통로에 내놓아서 고객 동선을 단조롭고 짧게 만든다. 제가 선생님이 그 이론 파트에서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그거 있었어요. 고객 동선은 길게, 반대로 판매원의 동선은 짧게.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드린 내용만 알고 계셔도 2번이랑 5번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됐던 거고, 혹시나 안 외우셨으면 지금 기회를 삼아서 꼭 외워주시기 바랄게요. 38번 보시면 상식 문제인데 정답 5번 격렬한 어조로 말하는 고객에게는 판매원의 능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설득시킨다 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어요. 격렬한 어조로 말을 하는 고객은 일단 이 사람 많이 흥분돼 있고 화가 났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때 판매원이 나 잘났어 이러면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이 고객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한 고객을 더 화나게끔 만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격렬한 어조로 말하는 고객에게 가장 처음으로 해줘야 될 일은 경청입니다. 일단 들어준다. 이게 비즈니스 매너라고 보실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식 문제에서 경청 관련된 문제들을 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동그라미 1번에
유창하게 말하는 고객에게는 직접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식 설득법으로 대응한다라는 점.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욕구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 이론 중 어느 욕구에 해당되는가? 자, 성공한 CEO를 내세운 자동차 광고, 마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 이건 선생님이 저번 기출에서 10대 아이들에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아이돌이 준거 집단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준거 집단으로 아이돌을 설정하는 이유는 마치 성공한 CEO나 연예인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로는 뭐 교육학이든 경영학이든 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성공한 CEO, 연예인, 얘네들을 왜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40번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말하는 문제는 서비스의 어떤 특성에 대한 해결 방법인가?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예약 시스템 보시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강조드렸던 수요 재고화를 하는 방법이 예약 시스템이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수요 재고화는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오자 똑같은 시오자 돌림 해서 소멸성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셔서 41번. 기업은 고객의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 상식 문제입니다.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원인이 설명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가 아니라 원인이 설명이 되어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더 길게가 아니라 오케이, 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더 짧게 느껴지게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판매원이 전혀 아무런 원인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만 한다면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불만이 더 커질 거라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데 회사의 로고나 명함 등은 단순 인쇄물이므로 이것보다는 실제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고요. 회사의 로고나 회사의 뭐 슬로건, 회사의 명함 등은 단순 인쇄물이 아니라 그 서비스 또는 그 제품을 전달하는 기업의 아이덴티티, 기업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 인쇄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고요. 나머지들은 보시면 조금 중요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동그라미 1번에 서비스 접점의 초기 단계인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요거 맞고 동그라미 3번 갈게요. 회사의 소식지 및 편지 등을 이용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한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많이 강조드렸던 CRM,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해야 된다라는 설명. 기업의 브로셔는 회사의 대표적인 인쇄물이므로 전문성 및 희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 활용한다. 맞는 설명으로 2번이랑 4번이랑 완전 반대되는 말이네요. 5번,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종업원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 괄호에 들어갈 가격 결정 전략으로 옳은 것은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10만원보다 99,999원이 싸다. 정답은 바로 단수 나오셔야 되고 44번 갈게요. 서브퀄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신, 확, 유, 공, 대. 기억나시죠? 다음 보기 중 유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대요. 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는 눈에 보이죠. 보이는데 서비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다라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형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유형성이었고 뭐 선생님의 이런 교육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제작하는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거, 뭐 좋은 기계를 사용하는 거,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런 옷차림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의 무형성을 보완하는 유형적인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형성 내용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정답은 4번 됩니다. 4번. 1번에는 현대화된 장비, 2번에는 물리적인 시설, 3번에 단정한 용무, 5번에 팜플렛이나 문구 등의 자료들, 전부 다 유형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에 우수한 회사는 서비스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이 부분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라는 부분이 신뢰성이죠. 신뢰성.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POP 45번. P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POP 광고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선생님이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절대 POP는 매장 곳곳에 남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발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쾌감,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정답 바로 3번 골라주시면 되고 POP가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역할은 하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매장에 빈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부착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절대 남발하지 않는다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출풀이, 오늘의 기출풀이 끝내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시고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힘내서 꼭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